드디어 그가 돌아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 프랜차이즈 존윅 챕터 4의 메인 예고편이 얼마 전 드디어 공개되었죠. 이 영화의 개발 비화는 요 영상, 1차 예고편은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예고편은 지난번 예고편에 비해 볼륨과 단소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대략 영화의 윤곽이 보였는데요. 끌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You and I left a good life behind a long time ago, my friend. Saying goodbyes? Saying hello. You think your wife can hear you? No, Then why bother? maybe I'm wrong. You're going to die. Maybe not. 존윅과 케인의 짧은 대화로 시작되는 이번 예고편. 이미 1차 예고편 후반 둘이 마지막 결전을 벌인 걸 보면 케인은 존윅과 호각을 띠는 실력자인데다 대화를 들어보건대 존의 아내 헬렌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존이 은퇴 후 5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아내와의 사별 후 1편이 시작되었으니까 최근 몇 년 안에 근황을 나눴던 사이로 보입니다만 현재는 메인 빌런 그라몽 마르퀴스, 그라몽 후작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존에게 죽게 될 거라고 한 말은요, 앞으로 영화 속에서 존이 겪을 고통을 의미합니다. 체드 스탈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존윅을 고통스럽게 할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고통이 존의 액션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설계라고 밝혔죠. 1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고편에서도 스콧 애킨스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가 존의 또 다른 역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여긴 프랑스 파리 1구에 있는 생떼스타슈 성당인데요. 케인이 이때는 존에게 넌지시 경고를 해주고 존이 몇 개의 레벨을 뚫고 올라가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게 될, 존이 죽길 바라진 않지만 죽여야만 하는 다면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A new day is dawning. New ideas, new rules, new management. 붉게 물든 이 건물은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국립아트센터. 지난 예고편도 그랬지만 일본 로켓 외부 촬영 분량은 확실히 레드 기조로 색 보정을 해놨죠. 이어서 등장하는 건 사나다 히로유키가 연기하는 이번 영화에서 존의 동료로 등장하는 와타나베 시마즈입니다. 후반에 케인과 결투를 하게 되기에 죽을 가능성도 있겠죠. 존윅 1편의 공동 감독인 데이빗 리치는 울버린, 블리트레인에서도 사나다와 작업을 해왔는데 정작 사나다의 팬이라는 체드 스탈스키는 존윅 3편의 메인 빌런인 제로 역으로 사나다를 섭외하지만 사나다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어 마크 다카스코스가 섭외되었었죠. 컨티넨탈 호텔 컨시어지 카론과 후작의 신복인 마르코 자로가 연기하는 치디, 일본 파트에서 만나게 될 뮤지션인 사와야마 리나가 연기하는 아키라, 치디의 용병들과 대적하는 건 와타나베죠. 지하세계의 범죄조직위원회인 하이테이블 안에는 일본의 야쿠자도 속해있기에 와타나베와 그의 조직도 하이테이블의 일원이겠죠. 아까 와타나베 뒤편의 프로젝션 작품, 녹색으로 보정한 이곳의 LED 구조물 등을 볼 때 국립아트센터에서 두 조직이 격돌하고 이후 와타나베와 케인이 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 매니지먼트라는 대사가 들릴 때 하이테이블의 새로운 관리자 그라몽 후작이 크림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있고 저 뒤에 있는 황금색 물건은 라산마르코 프레지오사 커피 머신입니다. 공식 카탈로그를 보면 한화로 1000만원이 넘죠. 장소는 아마도 루브르 박물관에 몰리앙 계단 쪽이 내다 보이고 바닥재나 벽 페인팅, 그림의 배열 등을 보아 다루룸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여기일까? 이곳은 나폴레옹 3세가 건축가 루이스 비스콘티와 헥터 라페엘과 만든 공간으로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혁명 이후 제2공화정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로 황제의 즉위, 훌륭한 내정과 제국주의적 외정으로 프랑스의 식민지를 확대한 인물이라 굳이 의미를 부여해보자면요. 하이테이블도 이젠 낡았고 일은 일대로 벌어졌으니 자기가 그걸 싹 정리하고 권위가 아닌 자유에 입각한 통치를 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 야욕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루브르에서 1000만원짜리 머신으로 커피 뽑아 먹는 것도 그런 캐주얼함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면도도 안 한 케인이 딸의 사진을 넣은 회중시계를 꺼내 보는데요. 사진이 살짝 빛바랜 걸 보면 케인의 동기는 복수로 예상이 됩니다. 장소는 파리의 릭상브르 공원인데 후작이 있는 루브르로부터 세느강 건너 있는 이곳에서 회상에 잠깁니다. Who is this? The Marquis de Gramont. Challenge him to single combat. Win or lose, it's a way out. I don't sit at the table. Your family does. Please pray for me.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존윅과 윈스턴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포프리덤 주립공원에서 후작의 배지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요 시퀀스가 이번 예고편 최대의 백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리즈는 존 윅이 어떻게 암살자가 되었고 어떻게 이 뒷세계의 일부가 되었는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의 과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리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식이 아닌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세계관의 표면을 더듬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 두 편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인물 관계를 간추리자면 존 윅은 멕시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에 매진한 뒤 마을 사람들을 죽인 킬러들에게 복수를 하던 중에 구하게 된 샤론이 컨티넨탈 멕시코 엘파소 지점에 존 윅을 소개했었죠. 1편 샤워신에서 보였던 존 윅의 등문신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제3대대의 모토라 존 윅이 전직 해병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파리의 팔레 가르니에 있는 그라몽 후작과 낡은 건물 내에서 싸우는 존 윅을 교체해서 보여주고 존 윅은 베를린의 세크리드허트 교회에서 나탈리아 테나가 연기한 카티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존 윅의 직계 가족일 수도 있고 가문 내에 속한 다른 일원일지도 모르나 존 윅은 그녀로부터 힌트를 얻어 그라몽 후작에게 접근해 나갑니다. 이 예고편 전체에 깔리는 음악은 캐나다 싱어송라이터인 테리 잭스의 시즌 인 더 선이란 곡인데요. 존 윅이 카티아와 만났을 때 공교롭게도 난 집안의 말썽꾸러기였지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I was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존 윅이 하이테이블에게 있어서 말썽꾸러기, 즉 처단 대상이고 존 윅의 가문 또는 가족 역시 하이테이블의 일원이라는 중의적 은유죠. 그동안 존 윅이 가족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면 이젠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뭔가를 증명하는 게 이 손목을 인두로 지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플롯의 흐름상 맨하탄, 베를린, 파리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파리 액션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듯 세금 환급 때문입니다. Man has to look his best when it's time to get married or buried. I'm going to need a gun. Goodbye, my friend, it's hard to die. 3편 마지막 장면에서 매우 빡친 바오리 킹이 역시나 매우 빡친 존 윅을 꽃단장해주는 장면. 바오리 킹이 노숙자 쉼터로 위장한 정보 네트워크인 더 스푸키친의 두목이라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뉴욕 이외의 로케가 많아 분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존 윅이 들고 있는 권총은 타란 택티컬 컴뱃 마스터로 존 윅 2편과 3편에서 쓴 바 있습니다. 파리 개선문 앞에서 문짝을 떼고 달리는 71년식 플리머스 쿠다에 탄 채 총질을 하는 존 윅. If you win, the table will honor its word. You'll have your freedom. It's hard to die. 3편에선 사하라 사막에서 하이테이블의 리더인 엘더를 만나 윈스턴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손가락도 썰었는데 이번엔 말을 타고 엘더 또는 엘더의 부하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체드 스타일스키는 이 영화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고 존 윅의 인생은 평생 완전히 꼬였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요. 3편 직후 오프닝에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려야 엄청난 난관이 닥치겠죠. 지난번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윈스턴과 케인의 입회하에 존 윅은 후작과 대결을 벌이는데 비둘기를 보면 오우삼이 살짝 떠오르고 이어지는 카드 테이블 장면에선 존 윅, 케인, 트래커가 함께 있고 개 한 마리가 냅다 누군가를 덮칩니다. 전작에 나온 할리베리의 소피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트래커는 이름처럼 추적자로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지하 범죄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 회색지대에 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톤의 캐릭터라는데요. 벚꽃이 뒤에 있는 붉은 화면을 보면 일본까지 온 걸로 보여 꽤나 존 윅의 행적을 따라다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용병과 존 윅의 교차 편집으로 보이는 장면이고요. Under the old laws, only one can survive. Failure to meet at sunrise will result in execution. 오래된 총의 케이스를 여는 클랜시 브라운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하벤저, 예고자, 선구자라는 의미로 하이테이블의 고위 관리자이자 심판관입니다. 이어서 베를린 클럽과 쌍절곤을 휘두르는 존 윅의 맴매 액션. Last words, Winston? Just have fun out there. 이어지는 장면은 윈스턴과의 작별, 바오리 킹의 호탕한 웃음. 존 윅은 시간에 쫓기는 듯한데요. 아까 해병대 썰 기억하시죠? 존 윅이 시계를 손목 안쪽에 차는 게 반사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까봐 해병대 때 생긴 버릇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건 대체로 어떤 지점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방해하듯 계단에 킬러들이 잔뜩 서 있는데요. 후작과의 1대1 대결은 오래된 권총으로 서부극 마냥 동트기 전 서로를 죽이는 그런 단순한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에 있는 존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들이 전부 미션이고 대결일 텐데요. 하벤저는 정확하게 동틀 때까지라고 시간을 제한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탈 플레이트 등 존 윅과 후작에게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어떤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까.
I want you to find your peace. But a good death only comes after a good life. You and I left a good life behind a long time ago, my friend. 파리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바이크를 타는 키아누 형.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모래시계와 아마도 존윅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아키라의 액션씬, 개선문 드리프트, 클럽으로 진입하는 장면, 일본에서 제외한 와타나베와의 대화, 와타나베와 케인의 대결, 클럽에서 거구를 쓰러뜨린 존, 한 손엔 검을 들고 싸우는 존과 케인의 장면을 끝으로 여기까지가 존윅 챕터 4의 메인 예고편이었습니다. 개봉은 미국 기준 3월 24일이고요.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영화 러닝타임이 역대급으로 깁니다. 1편이 1시간 41분, 2편이 2시간 2분, 3편이 2시간 11분이었고요. 4편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최근 체드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2시간 30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둘째, 1975년을 무대로 윈스턴의 젊은 시절을 그린 존윅의 스피노프 드라마 더 컨티넨탈이 아마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고, 제작 총 지휘는 체드 스타일스키와 데렉 콜스테드인데요. 작중 시기상 키아누는 출연을 하지 않고 한 회 90분, 총 3회 분량입니다. 아나디 아르마스 주연의 존윅의 스피노프 영화 발레리나도 11월 3일에 투자자 보고회가 있었고 11월 7일부터 제작에 돌입, 11월 2주차부터는 체코 프라하에서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아나디 아르마스는 007 노타임 투 다이에서 인상적인 액션 연기를 보여줬었죠. 이 영화는 존윅 3편에 등장했던 발레리나가 주인공으로 가족을 잃은 젊은 여성이 복수를 위해 암살자로 변모해가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감독은 언더월드 시리즈의 린 와이즈먼이며 가장 중요한 건요, 키아누 리브스와 이안 맥쉐인이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카메오 수준일지 주요 캐스팅일지는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내 개봉도 미국보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 You ready, John? Yeah. Let's start together.